네, 방송 시작하고서부터 현재까지 한 1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크게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강한 거는 2차 전지고요.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의 시총 상위, 코스닥 안에서의 시총 상위 종목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박정식 대표,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짝 반도체주가 네. 오전장의 출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밑거리를 달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은데 마침 두 분 다 지금 포트 안에 반도체주가 많거든요. 네. 먼저 김태성 팀장님이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가온칩스가 한 네.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요거 오늘 또 살짝 밀리기도 했었어요. 저는 가온칩스만큼은 네. 밀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해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 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파운드리를 집중 육성을 해서 TSMC와의 격차를 최대한 빠르게 줄이고 1위 자리로 이제 탈환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운드리는 설계, 팹리스는 설계, 파운드리는 이제 양산인데 그 안에서 조금은 더 쉽게 이제 양산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가온칩스를 당시에 설명드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잘 갈 때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또 잘 가지 않을 때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 재고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업 자체에 재고를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낮은 가격대 있으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다만 높은 가격대에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장중에 9%까지 급락을 보여서 살짝 놀랐었는데 현재는 거의 장중 고점까지 회복을 하면서 밑골이 달렸고 음봉 전환에서 양봉 전환됐습니다. 박정수 대표님의 탈레칩스는 지금 26% 수익인데 목표 주가 터치됐을까요? 이 정도면?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 일단 목표 주가는 터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바라봤던 전략이었는데 일단 자동차 반도체 쪽이 지속적으로 좀 핫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급이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2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현재 이 우상향 기조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27,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시장의 하락력과 좀 맞물려서 일정 부분 좀 가격이 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익절이라든지 손절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한 번 정도 더 나오게 된다면 정고점 부근이 한 24,000원 정도 부근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까지 리뷰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두 분은 이어서 반도체주를 갖고 왔을지 마감에 산다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요. 성일하이텍과 TSI를 갖고 왔는데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주잖아요. 네. 최근에 뭐 세배캠이 급등하고 성일하이텍도 급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폐배터리가 흥행하기에는 실적이 찍히기에는 너무 이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죠. 그런데 네. 이제 지금 2차 전지주의 다수가 눈에 보이는 실적을 쫓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는 성일하이텍이 포함되어 있는 폐배터리 또한 한 번 더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음 타자는 지금 저는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포스코 그룹주를 한번 바톤이 넘어갔고 네. 또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SK 쪽으로 이제 또 순환매가 저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2차 전지 즉 주도주 섹터 안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돕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QA 확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많이 판매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폐배터리 쪽도 당연히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들처럼 중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해서 좀 길게 보자라고 하기에는 불확실성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것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추출을 해서 다시 팔았을 때 생산성 그리고 이제 단가적인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조금 남아 있어서 길게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순환매 테마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일하이텍의 단기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 13,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000원대가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인데 이 가격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또 이쪽을 버리고 양극재라든지
그때 이제 좀 강한 섹터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3,000원 가격대를 손절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18,000원, 그러니까 전 고점이 일단 1차적 목표이고 이 과정에서 좋은 뉴스라든지 네. 혹은 좋은 거래량들이 붙어주게 된다면 저는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을 논하기는 이른 건 맞다. 그건 팩트지만 그래도 이 2차 전지 안에서 또 순환매가 나오면 그렇죠. 안간 종목 찾기 열연이다 맞아요. 보니 이번에 성일하이텍의 차례가 오지 않겠느냐. 목표 주가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TSI를 한번 볼게요. TSI가 현 구간 한 1.4% 올라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뭔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왜 오늘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좀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 2차 전지 장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에 확실히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도 한번 건드려 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TSI 같은 경우에는 이 믹싱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의 활물질, 도전제, 결합제, 용매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을 운영하는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믹싱을 하고 코팅 단계까지 연속으로 공급하는 그런 연속식 믹싱 장비를 이번에 개발을 하였고 이제 그 장비가 앞으로 이 전고체 시대를 여는 필수 장비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 업체 중에서는 상장 회사 중에 윤성 F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TSI 같은 경우에는 윤성 FNC의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뺏어오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성 FNC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장비, 성장하는 2차 전지 장비 성장주를 한번 노려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TSI를 약간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15,000원대부터 그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이 자리가 혹여라도 돌파를 한다면 지속적인 홀딩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TSI 아직 안 간 그 장비주 안에서의 후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윤성 FNC가 또 잘 갔잖아요. 그래서 TSI를 저희는 공략해 보겠습니다. 18,000원까지 보겠고요. 현재 동시호가에서 코스피는 0.57%, 코스닥은 0.63% 각각 상승 하락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시총 안에서 저희가 포스코를 좀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눈에 띄는 게 LG그룹주입니다. 예를 들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있겠죠. 김민수 대표가 LG화학에 대해서 뭔가 수직 계열화가 다 갖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간 저평가주라고 했고요. LG엔솔 역시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며 59만 7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뭐 삼성 SDI발 뉴스도 있었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매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전히 강력하게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이제 포스코 그룹주는 그 가지고 있는 본업의 가치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나올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세를 낸 것도 아니고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수급을 동반을 해서 지금 돌아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배터리 셀 이쪽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각각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쪽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매력이 좀 다르지만 이 셀 3사가 모두 지금 같이 동반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셀 그룹주들은 대신 천천히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들이 보여주는 변동성을 이들이 보여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추세 전환했다. O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오늘 같이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뷰티스킨을 볼게요. 오늘 3-4개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물론 오전장에 전국 단타대회가 여기에 열렸고요. 그리고 장중에 한 199%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현재 거의 30몇 %의 상승만 남겨두고 다 윗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박정수 대표님, 이 주가 뜀박질 오늘장 일단 수익 실현한 걸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뷰티스캔이라는 회사 매력이 있기에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면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 등 지속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좀 실적 성장성을 바탕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이 뷰티스킨은 이제 막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순자산 가치는 한 3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2천억 넘게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상장된 이 뷰티스킨의 차익 물량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일단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쭉 거친 후에 이 재무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난다면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뷰티스킨은 오늘 이제 시세가 분출됐기에 다시 추후에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주가 뜀박질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HMM 볼게요. 지난주에 드디어 살아나나 했더니 또 지난 거래일에 이어 오늘까지 추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17,660원까지 내려왔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주가 희석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신규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중립이면 거의 매도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HMM 살아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매각 이슈를 좀 제외하고 본업 기준으로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에 편승이 되면 워낙 그 뉴스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뉴스가 없더라도 정말 이 기업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것을 좀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해상우님 자체가 일단은 매각이라는 이슈를 떼어놓고 본업만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전망이 밝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지금 이 HMM에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단순히 가격적으로 조정이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일 뿐이지, 본업의 업황이 갑작스럽게 지금 좋아질 수 있거나 좋아질 만한 이러한 이슈 큰 거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게 되면 저는 매각 이슈에 대한 플로우도 지금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네. 또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이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좀 길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한번은 갖고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대신에 꼭 비중을 줄이시고 지금 잘 가는 쪽에 빠른 트레이딩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달리 해운주의 경우에는 보통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AHM 개별적인 이슈를 봤을 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매각에 대해서도 무언가 확실한 신호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1조 원대 연구체 주식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7% 넘는 하락으로 이전에 보여줬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매수가 워낙 몇몇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1,300여 개가 넘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는 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코스닥은 929선 지나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